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40대 중반의 한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업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들도 잘 자라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남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내가 연극 구경을 가자고 하니까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소녀 취향을 벗어나지 못했구려. 그만 꿈에서 깨나요. 지금 당신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주말에 그럴듯한 곳에 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해보면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최고지. 밖에서 먹어봤자 돈만 들잖아. 요리는 당신이 한 것이 제일 맛있는데.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그만 피곤해졌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만족하고 있었으나 도무지 낭만이라고는 모르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남성상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멋없는 사람과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억울해. 그래서 남편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의 충실한 성적 파트너가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가정부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바람 피우는 또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지독한 물질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하긴 남편이 이렇게 한 덕분에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공허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살림을 못했더라면 나를 당장 내버렸을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빚보증이라도 잘못 써서 물어주기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장 이혼을 요청해 왔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문득 지나온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럴 즈음 그녀는 결혼 전에 사귀어왔던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의 설렘을 느끼며 그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유난히도 박력이 없어서 자신이 그렇게 구박을 했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로 그녀를 대해주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의 인격과 확신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실로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전화번호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지금의 남편과 옛 애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유가 있던 옛 애인에 비해 지금의 남편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은 남편은 텔레비전을 다 보고 나서 여보 빨리 잡시다 하며 자리에 들어와서 그날도 아내와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억센 팔로 아내를 꽉 껴안은 채 자신의 욕망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내는 한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부부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건 아니야. 아내는 거실로 나와 자신의 삶을 조용히 반추해 봤습니다. 별 불만이 없이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는 달리 자신은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도 그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게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못이라고는 없는 남편을 생각하며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그 옛 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와 음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화가 서로 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지지 못했던 것을 느끼며 그녀는 전혀 새로운 삶에 눈을 떴고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몇 번 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마지막에 올 결과가 너무나 뻔하여 나는 이 여자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남편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이러하니 빨리 대책을 취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녀에게 이런 불장난 같은 만남은 아주 위험한 것이니 즉시 청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권유와 기도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남편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란 아내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만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데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많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못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필요를 변칙적으로 채우려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